이강인이 우스만 덴벨레를 대체해 우측 윙어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며 화제입니다. 도르트문트 좌측 수비를 흔들 우측 윙어가 누구일지 관심이 큰데요. 그동안 덴벨레가 우측을 책임졌습니다. 개인 기술은 뛰어나도 관여도와 결정력이 떨어져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엔리케 감독은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덴벨레는 경고 누적으로 인해 6차전에 나올 수 없는데요. 엔리케 감독은 낭트전 이강인을 우측 윙어로 기용하며 실험을 했습니다. 레알 마요르카,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우측 윙어로 최고의 활약을 보였던 이강인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지 매체들의 평가는 박했는데요. 프랑스 풋 메르카토는 평점 4.5점을 주면서 우측에서 이강인은 불편한 모습을 보였고 측면보다 중앙에서 뛰려고 노력을 했다. 동료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절호의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이강인은 후반전에도 눈에 띄는 모습을 못 보여줬고 크로스 성공률이 낮았다. 고하며 이강인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프랑스 르파리지앵도 이강인은 계속 바닥을 뒹굴었고 이는 얼굴을 찌푸리게 했다. 고하며 평점 6점을 줬습니다. 프랑스 구공민은 이강인에게 평점 5점을 부여하며 PSG의 우측면에 위치한 이강인은 낭트의 측면 공격수에 비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그의 기술은 분명하지만 그는 상대의 마지막 미터에서 종종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했다. 아쉬운 장면이었다. 고 혹평했습니다. 일각에선 다른 경기를 본 게 아닌가?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혹평이었습니다. 프랑스 해설가 피에르 메네스는 이강인을 봤을 때 항상 가볍다고 생각했다. 그는 두세 번의 아름다운 골을 넣었지만 여전히 가볍다고 생각한다. 개성이 별로 없다. 그는 측면으로 많이 드리블을 하지만 앞으로의 패스 퀄리티가 부족하다. 브레스트와 경기에서 왼발 아웃 프런트 패스가 있었지만 그건 충분하지 않다. PSG의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요구되는 것에 충분하지 않다. 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보내는 등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강인의 바디 페인팅을 보고도 특별하지 않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린 시절의 모습부터 지금까지 천재성과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고 누가 봐도 특별한 선수라는 게 눈에 띄는데요. 정말 망언인 것 같습니다. 또한 풋 메르카토는 도르트문트전 이강인이 덴벨레를 대체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도르트문트전은 올 시즌 현재까지 PSG의 가장 중요한 경기다. 덴벨레가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측 공격을 누구에게 맡기는지가 고민이다. 이강인은 우측 윙어로 출전했을 때 다소 실망스러웠다. 그의 기술적 능력은 중앙에서 더 유용해 보인다. 르코 아센시오가 돌아왔다. 아센시오는 최전방에서도 나설 수 있으나 우측에서도 기용 가능하다. 랑달 콜로 무아니도 뛸 수 있으며 브래들리 바르콜라도 옵션이다. 바르콜라는 지난 낭트전 이후 엔리케 감독에게 극찬을 받기도 했다. 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매체들의 비판은 완전한 억가라는 비판이 들리고 있는데요. 경기를 본 팬들의 반응이나 실제 스탯을 가지고 알고리즘으로 평점을 매기는 축구 통계 매체들의 평가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낭트전에서 선발 풀타임을 뛰면서 드리블 성공 2회, 볼터치 77회, 패스 성공률 79%, 키패스 3회, 롱패스 성공 2회, 결정적인 기회 창조 1회, 피파울 3회를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골을 넣었던 바르콜라, 무아니보다도 높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팀 내 최고 평점인 7.8점을 이강인에게 부여하며 그의 활약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축구 통계 매체인 후스코어드닷컴은 역시 이강인의 높은 평점을 매겼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선제골의 주인공 바르콜라에 7.8점, 이어 이강인의 다음으로 높은 점수인 7.1점을 부여했습니다. 충분히 오른쪽 윙포워드로 뛰면서 파리 생제르맹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PSG의 훈련 영상을 통해 이강인의 우측 윙어 기용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먼저 곤살로 하무스 몸 상태가 완전치 않다는 평가 속 음바페가 최전방에 나서고 콜로 무아니, 아센시오가 백업이 될 것이며 바르콜라가 좌측, 이강인이 우측에 나설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PSG 소식에 정통한 압델라 불마 기자가 바르콜라, 음바페, 이강인 트리오가 도르트문트를 상대할 것이다. 훈련도 그렇게 했다. 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레퀴프도 훈련 막판에 보면 좌측엔 리카 에르난데스, 비티냐, 바르콜라가 있었고 우측엔 아슈라프 하키미, 이강인이 위치했다. 고 하면서 좌우 라인이 어떻게 운영될지 예측했습니다. 이번에도 덴벨레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강인이 세간의 억지스러운 비판을 뒤집고 제 역할을 확실히 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영입은 스포츠적, 상업적으로 성과를 냈다. 성공적이다. 프랑스 RMC 스포츠는 서울에서 파리까지 이강인을 향한 광기라는 제목으로 이강인의 인기를 조명했습니다. RMC 스포츠는 이강인은 이적 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다. 지난 5시즌 동안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의 경기를 팔로우한 사람만 아는 선수였다. 네이마르와 마르코 베라티의 방출 작업이 진행될 때 이강인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조회수가 급상승했고 PSG에 스릴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을 보여줬다라며 이강인을 조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매체는 이강인의 인기는 기하급수적인 상승세를 보인 한국의 대중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BTS부터 블랙핑크, 뉴진스와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은 상쾌한 아침의 나라를 대표하는 컨텐츠다. 그리고 여기엔 이강인도 포함돼 있다. 이강인은 K리그에서 한 경기도 뛰지 않았지만 수많은 한국 팬들은 이강인의 PSG 유니폼을 구매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이 5살이던 시절 인기를 끌었던 나라라 슛돌이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RMC 스포츠 홈페이지에 슛돌이 유튜브 편집 영상을 함께 올리며 한국의 서포터들은 2007년부터 이강인을 알고 있었다. 그가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땐 겨우 5살이었다. 프랑스 출신 한국의 방송인 파비앙은 난 한국에서 16년간 살았고 파르크 대 프랑스 이외의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PSG 유니폼을 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라며 방송인 파비앙의 인터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PSG 마케팅 디렉터 마크 암스트롱은 이강인의 영입은 상업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줬다. 그를 영입하면서 시즌 전 일본 투어를 진행한 뒤 프랑스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 부산에 들러 친선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라며 우린 한국에서 정말 많은 상품을 판매했다. 이제 한국은 PSG의 세계 3대 시장 중 한 곳이라며 한국에서 매출이 엄청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암스트롱은 우린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도 급증했다. 원래도 인기가 많았던 팀이지만 지금도 계속 팔로워가 늘고 있다. 우린 한국 내에서 3번째로 팔로우가 많은 구단이라고 알렸습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우린 오는 1월 한국에 새로운 3층짜리 스토어를 열 예정이다. 한국으로부터 새로운 파트너십 제안도 예상된다. 우린 이미 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싱가포르, 도쿄, 상하이에도 우리의 매장이 있다. 이미 큰 시장이지만 한국에서도 큰 성장 추세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린 이강인 이적의 스포츠적, 상업적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덧붙이며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인유라고 부르던 네이마르와 이강인의 브로맨스를 잇는 음단장 음바페와 이강인의 브로맨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 구단 소셜미디어 SNS에 훈련 근황을 전해졌는데요. PSG 선수단 내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음단장 음바페가 이강인을 강하게 껴안고 흔들었습니다. 처음엔 옆에서 껴안더니 자세를 고쳐 뒤에서 백허그했습니다. 이강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주 있는 일인 듯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